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14편 마지막 편. 안녕하세요. 원래는 15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끝내려 했지만 하나의 에피소드가 실제 뉴스에도 나올 정도의 큰 사건이기도 하고 당시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친구가 이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국 14편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에? 뉴스에도 나왔다고? 이 에피소드가 겨자가 정말로 신처럼 보이던 에피소드인데 그래도 주인공의 의사가 중요하기에 조용하게 묻기로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생략한다고 적는다고 하니 그건 허락해 주었네요. 아무튼 마지막 에피소드로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술사가 되어 한참 주가를 달릴 때, 그러니까 행사 공연으로는 제법 벌었습니다. 좋겠네요. 우연찮게 제 공연을 본 한 분이 저를 자신의 클럽에서 공연을 해달라고 해서 흔쾌히 승낙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클라이언트가 이제 공연 보고 있다가 끝나고 대기실에 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정리하고 있는 데로 와가지고 명함을 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뭐 공연을 해줄 수 있냐, 뭐 페이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영업이 됐다고 하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 예민해져 있던 상태에 이것저것 느끼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건 이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당시 페이가 정말 강했던지라 정말 잠도 4시간밖에 안 자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인지 입안에 입병들이 수두룩했고 입병 때문에 뭘 먹지도 못해 준비하는데 살만 9kg나 빠졌어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며 준비한 공연은 정말로 마술 대회에 나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제가 평가한 게 아닌 후배들과 선배님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셨음. 대회를 못 나간 이유는 이때 괴물 같은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 기가 죽어서 핑계죠. 아무튼 당일 공연날 중요하다 보니 혹시 탈날까봐 끼니도 거르고 클럽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예전에 공연 전 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나 공연을 크게 망친 적이 있다 보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연들은 끼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모든 공연은 중요함.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연 전에 뭐 먹으면은 불편해요. 저도 공연할 때는 그 전에 안 먹습니다. 특히 이제 전날에 이제 술 먹고 그러면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컨디션 관리하고 무대 수정. 그러다 보니 온몸이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클럽 DJ의 노래에 맞춰서 제가 등장하고 공연이 시작되었고 불쇼로 시작하여 화려하게 오프닝을 마친 저는 환호하는 관객들을 쳐다보면서 퍼포먼스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나게 서 있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 중 유독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클럽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통일한 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키가 작고 남자 같은 느낌. 그 사람을 보다가 뒤돌아서 도구를 가지러 갈 때 다시 돌아보니 그 사람이 아까보다 조금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저는 마술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려나 보다 생각했지만 제가 시선을 자꾸 돌리고 쳐다보면 조금씩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 뭐야? 여고괴담이야? 그때 저는 점점 다가오는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게 되었고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죠. 바로 검은 옷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의 복장은 옷이 아닌 마치 그림자 같은 거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참고 그림을 올렸는데 이런 형태가 저 멀리서부터 점점 이렇게 다가온 거 아니야. 공연하는데 도망도 못 가고 지옥이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지금부터 뒤돌면 이 사람이 내 앞까지 오겠다 싶어서 뜬 눈으로 뒤도 돌지 않고 계속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다가오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시선을 그쪽으로만 쳐다보며 저는 공연을 마쳐야 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끝나자 저는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서 내려갔고 같이 온 동료에게 도구 좀 가져와 달라면서 저는 바로 대기실로 향했죠. 웃긴 건 이때 저는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만큼 무서웠거든요. 제 방에 도착해서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는 저는 겨자가 생각났습니다. 겨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늦은 시간이지만 겨자 말고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겨자가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글순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안심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가 도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겨자랑 통화를 하던 중 겨자는 제 상황을 듣고 아무 말 없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주변에 누가 있지? 저는 두리번거리니 제 동료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고는 겨자한테 말했습니다. 동료가 있어. 제 말을 들은 겨자는 천천히 말해줬죠. 걱정 말고 거기서 나갈 때까지 혼자 있지 마.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 이야기도 하지 마. 겨자의 말에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땡땡아, 화장실 갈 거면 같이 가고 나 혼자 좀 두지 말아라. 제 동료는 갸우뚱하면서 형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존재에 대해 말하려다가 겨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 이야기도 하지마. 그래서 저는 얼버무리면서 힘들어서 그래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료가 말하는 겁니다. 잠시만, 형 눈이 진짜 빨개요. 제 동료의 말에 저는 대기실에 있던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짜로 제 눈 흰자 부분이 엄청 빨개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눈보다도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욕망만 생길 뿐. 그렇게 저는 행사 담당자에게 인사를 하고 무대 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뒷문으로 동료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따갑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동료에게 눈이 아프다고 하니 동료는 저를 데리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을 가니 안구 화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존재를 쳐다보다가 조명에 오랫동안 노출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대충 조치를 받고 날이 밝으면 안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에 저는 그렇게 동료와 함께 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짐을 입구에 대충 냅두니 겨자한테서 전화 오더라고요. 저는 겨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겨자가 한 말. 너 지금 혼자지? 겨자의 말에 저는 혼자 있지 라고 대답을 하자, 나 니네 집에 10분 안으로 도착하거든?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겨자는 자기 집에서 운전해서 오고 있던 겁니다. 당시 제가 거주하던 곳은 인천, 겨자가 거주하던 곳은 구리시. 제가 병원 가고 그러는 동안 겨자는 바로 자기 집에서 저희 집까지 오고 있던 겁니다. 겨자가 도착하니 눈이 뻘개진 저를 보더니 눈알은 왜 그래? 다친 거야? 라고 했고, 저는 안구 화상이래 하면서 화상을 입게 된 경위를 설명했죠. 그러고 나니 겨자는 오늘은 여기서 잔다면서 야식 좀 시켜달라고 했고, 저는 겨자가 좋아하는 양장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야식을 먹으면서 겨자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가 본 건 연가는 맞을 건데 다행히 악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너가 쳐다본다는 느낌을 받고 장난친 것 같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겨자가 급하게 온 건 예전에 신할머니께서 겨자에게 저에 대해 말해주었다고 했죠. 자는 애가 너무 착해서 사람한테도 잘 속을 거다. 친해지면 의심할 줄도 모를 텐데 잘 좀 챙겨주거라. 그리고 저런 애들은 오지랖도 넓어서 혹시나 잡기한테 홀리기도 쉽다. 길도 열리고 그러다 보니 혹시나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가서 도와줘라 라고요. 할머니 유유. 이때는 정정하실 때 신할머니는 이런 것도 보신 걸까요? 아무튼 겨자 말에 신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겨자를 통해 신할머니와 통화를 하니 신할머니는 저를 호통같이 타이르셨습니다. 아이고, 너는 정말 타고났다. 그런 거 보이면 모른 척 좀 해야지. 그걸 왜 쳐다보고 그러니? 뭐 걱정은 마라. 겨자가 해결해 준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는 2번 다시 가지 말아라. 알겠지? 라고 하셨고, 저는 할머니 말씀에 토도 안 달고 네만 반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한 번 더 갈 일이 생길 텐데 가지 말라고 한 번 더 당부하셨고, 저는 네 하고는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 실제로 반응이 좋았다고 한 번 더 와달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할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 저는 거절하고 대신 다른 마술사를 소개해 주었죠. 할머니 이것도 아신 겁니까? 나중에 겨자가 말해주길 2번 가지 말라는 건 귀신들은 관심이 고파서 자기를 알아본 사람은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악한 건 아니어도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붙으면 곤란하니 가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그날도 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말이죠. 여기까지가 무당친구 아들 이야기입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겨자에게 이건 이야기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면서 적다 보니 14편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네요. 긴 기간 동안 재미없는 내용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한 걱정거리가 있다는 분들에게 또는 쪽지를 주시는 분들에게 무언가 의미를 담기보다는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면 점차 나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이 웃고 있으면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 주변도 웃게 되고 도움도 준다고 하니까요. 짧게나마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 중 아저씨로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세상에는 미신 같은 일들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미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제가 겪고 본 것들은 마치 꿈꾼 것 마냥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겨자의 한마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서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14편 마지막 편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공연을 하는 와중에 연가를 보게 된 그런 경험담을 풀어주셨네요. 근데 이제 그 공연자들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에 하도 이제 눈을 이렇게 쐬인다고 해야 되나? 조명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야맹증 같은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게 운전할 때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조명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눈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튼 읽으면서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마술사 활동을 했었다 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뭔가 능력이 있는 친구라고 하나요? 그런 친구가 있어서 되게 신기한 일들을 겪는 거를 또 썰로 풀어주셨는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시리즈물 적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후기편. 자, 일단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가 마지막 편 이후로 또 후기편이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편 다음 거라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후기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후기로 찾아뵙습니다. 후기에는 현재 근황들을 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욕심에 사진도 올려드릴라 했는데 전원 다 거절했네요. 모자이크 한다고 해도요. 흐흐흐흐. 괜히 욕먹을 뻔. 일단 저는 현재는 마술사를 계속 하고 있으며 다른 직장도 있습니다.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공연만으로는 힘들겠다 싶어서 직장을 잡았는데 무려 문화를 지켜나가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박봉, 오히려 공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월급보다 많다는 점. 광구는 현재 헬스 트레이너를 하다가 경기도에서 바른자세 교정해주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줌마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리비리하던 몸이었는데 군대에서 헬창 선임을 만나서 운동하는 법을 배운 후 그 선임을 따라서 운동하다 보니 재능을 깨우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광군이의 형수님이 그런 걸로는 평생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관련 자격증이라도 취득하여 강사를 노려보라는 말에 안 되는 머리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네요. 간혹 저희를 열받게 하는 말로 도발을 하지만 용군이가 내 밑에 애들이 너보다 똑똑함 하고 도발을 받아치고 있죠. 그리고 광군이의 형님과 형수님 두 분, 지역에서 유명한 다둥이 부부로 막내가 현재 5살입니다. 광형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는 없다면서 묶어야 한다고 했지만 형수님이 그게 무슨 매국노 같은 짓이냐면서 혼내셨다고. 결국 합의하에 막내를 낳으시고는 묶으셨다고. 다둥이 아빠는 힘듭니다. 애국자시네요. 형수님은 교사 일을 그만두시고 광형은 고향집에서 식당을 차려서 큰 돈을 만지셨다고 합니다. 형님, 저 용돈 좀 주시지. 용군이는 말씀드린 대로 소령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후배이자 용군의 아내인 임양은 아들 둘을 낳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용군이는 임양에게 짜증낼 때 임양은 용군이에게 병사들한테도 짜증내냐면서 인간아 하고 갈군다고 하네요.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용군이 아버지는 전역을 하시고는 요즘은 파크 골프를 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용군이가 재혼 생각 없냐고 하니까 내 여자는 네 엄마가 마지막이었다면서 싱글로 사신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얼마 전에 어머니들 틈에서 그렇게 잘 웃으시던데 진짜죠? 그리고 겨자네 어머니, 겨자 아버지는 요즘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 특히 요즘 임영웅 씨한테 푹 빠져 있으십니다. 팬클럽도 가입하셨다는데 겨자 아버지도 임영웅 씨 팬이라서 그런지 두 분이서 자주 콘서트를 가신다고 가끔 저한테도 트로트에서 성공하라고 하시는데 하하, 저는 그렇게 못 불러요. 유유. 언급되었던 사람 중 최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좋은 친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겨자는 올해 11월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사회는 제가 보기로 했고요. 겨자는 언급하면 알 정도의 봉사단체 사회복지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배우자 역시 같은 회사 복지사였지만 지금은 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직접 요양원을 차릴 거랍니다. 와우, 요양원을 차린다고요? 엄청난 재력이네. 30이 넘어가면서 겨자는 더 이상 미신적인 걸 하지는 않습니다. 20대에는 가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했는데 신할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졌죠. 신할머니 보고 싶네요. 유유. 긴 글 읽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상상님 건강 단디 챙기시고 오랫동안 방송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하면서 후기편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친구분들이 다 뭔가 각자의 위치에서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 그런 느낌을 받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속여먹는 마술사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공연계가 항상 어려운데 잘 이겨내시면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글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